자, 이어서 가자. 일단은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까지만 설명을 좀 해주고 문제 풀이로 넘어갈 건데, 지수 방정식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자잘한 예시가 좀 너무 없어. 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재에서 예시를 조금 따올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보면은 미시랑 지수를 이제 맞춰주는 건데, 그 맥락은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한쪽이 같으면 다른 한쪽을 맞춰준다는 게 핵심이고, 뭐 미시 같으면은 지수를 맞추고, 지수가 같으면 미수를 맞추고, 둘 다 다르면 이제 강제로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지. 미수를 강제로 맞춘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가 미수를 강제로 맞추는 그 과정 안에 어차피 로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용 로그를 씌워서 들어가자라는 게 포인트야. 알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미수를 맞춰준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치환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좀 보여주면, 자, 예시는 이제 쉽게 가자. 자, 아주 간단한 예시.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하나 본다 치면 당연히 2의 x제곱을 치환하는데, 이때 조심할 부분은 치환할 때 양수가 된다라는 거. 질문 하나 해볼까? 얘들아, 로그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치환을 하잖아. 그러면 지수 방정식에서 치환을 할 때랑 로그 방정식에서 치환을 할 때의 차이점이 뭐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치환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지수 방정식에서 치환을 하는 거랑 로그 방정식에서 치환을 하는 거에 차이점이 뭐야? 이건 중요한 거죠. 이건 답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를 t로 치환했어. 예를 들어서 로그 방정식이 나온다고 치자. 그럼 이때랑 이때 똑같은 t로 치환을 하는데 뭐가 다르니? 그렇지. 범위가 바로 그 답변이 바로 나와야 돼. 치환할 때 얘는 당연히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지만 얘는 양수 범위가 아니거든. 이거 엄청난 차이점이다. 조심하세요. 자, 아무튼 일단은 뭐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t가 이제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4가지 둘 다 되는 거잖아. 근데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 조심하라고. 양수 조건.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고. 양수 조건 따져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볍게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은 치환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으로 나오는 게 지수 부등식이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문제는 조금 이따가 교재를 보면서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잡아줄게요. 그럼 지수 부등식도 보면은 이제 거의 비슷해. 지수 방정식이랑 이제 맥락은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살짝만 바꿔볼게요. 자,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쨌든 지수 부등식의 뜻은 뭐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그런 부등식을 지수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등호를 주면 되겠지, 간단하게. 그러면 이거랑 이제 거의 똑같다고. 거의 똑같은데 본질적인 차이점이 딱 한 개가 있거든. 한번 물어보자.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에서 가장 커다랗게 바뀌는 부분이 어디야? 그러니까 핵심이 뭐니? 지수 부등식의 핵심이 뭐지? 공부를 이미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차이점이 뭐야? 지수 부등식의 핵심이 뭐냐고? 미세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지수 방정식은 어차피 등호가 등장하니까 사실 대소관계가 아니잖아. 근데 지수 부등식은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큰지 작은지를 알려면은 미세 범위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 근데 왜 미세 범위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방정식이랑 부등식 파트가 결국에는 지수 함수로부터 등장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수 함수의 특징을 보면은 미세 범위에 따라서 대소관계가 바뀐다고. 예를 들어서 A가 물론 이제 1보다 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거든 사실. 나 핵심을 짚어줄게.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지수 부등식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써볼까? 어떻게 써야 되냐? 지수 부등식에서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가 비교를 해봤을 때 A가 1보다 크면은 대소관계가 유지가 되지만 A가 만약에 0부터 1이면은 이때는 대소관계가 뒤집어진다고. 이때는 대소관계가 뒤집어져.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지가 되고 여기서는 뒤집어진다는 게 핵심인데 어쨌든 지수 부등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누는 건 맞는데 미세 범위에 주목을 해서 밑이 0부터 1 사이일 때는 반향을 틀어줘야 된다고. 그게 핵심이에요. 지수 부등식은. 자 그러면은 예시를 좀 보여줄게요. 예시를 좀 보여주면 아주 간단한 예시 몇 개만 보고 넘어가자. 자 밑이 같을 때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 뭐 이런 걸 한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얘는 밑이 같으니까 2의 제곱이니까 x가 2보다 크다. 뭐 이러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x가 2보다 작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가 부등호 반향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얘도 x가 2보다 크다고 해.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사실은 익숙하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바꿔.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차라리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을 기준으로 놓는 게 아니라 밑을 항상 1보다 크게 기준으로 놔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럼 이렇게 가면은 차라리 밑을 언제나 1보다 크다라는 거를 습관으로 잡아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사소한 얘기지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밑을 항상 1보다 크게 잡아도 괜찮아. 스타일을 자꾸 만들어봐. 알겠죠? 어쨌든 밑이 같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A, B의 대소관계를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고.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같을 때, 그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요. 자, 봐봐. 그럼 이제 방정식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두 번째가 지수가 같을 때거든. 근데 나도 궁금해서 이거 책을 다 찾아봤어. 이론적으로는 지수가 같을 때도 문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거는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은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이라서 내용이 다 연결되는 게 맞거든. 근데 이런 형태로는 문제가 안 나와. 우리 교재에도 안 나오고 뭐 마플 시너지에도 안 나오고 다른 책도 몇 권 더 봤는데 이런 형태는 안 나오더라고. 지수가 같을 때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신경 쓰지 마. 찾아보니까 다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다를 때라고 써놨는데 사실 대부분의 책에서는 어차피 지수가 같을 때를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둘 다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밑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밑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 밑이 다르다라는 게 자, 밑이 다르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건 조금 곤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잠깐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어떻게 푸니? 어떻게 푸냐고 저거. 원래는 지수 방정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밑을 맞추는 게 여기도 써놨지만 밑을 강제로 맞추는 게 포인트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밑을 강제로 맞추려면은 지수 방정식이랑 비슷한데 이걸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3을 이렇게 바꾸는 거지. 3을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가 x제곱을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풀면 답이 나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밑을 강제로 맞추는 이 방법이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본질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게 불편해서
과정을 보면은 밑을 맞추는 과정에서 로그가 등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로그를 씌우고 들어가자는 거죠. 이게 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랑 이거 풀면은 여기랑 다 똑같이 나와요. 풀어줘도 되나? 한 개만 좀 풀어볼까? 기왕 하는 거. 한 개만 풀어볼게. 혹시 의심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한 개만 풀어볼게요. 한 개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한 개만 풀어서 비교해보자.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이쪽도 봐봐. 얘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자. 근데 얘가 또 1보다 얘가 양수지. 얘 양수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나와. 근데 언뜻 보면 여기랑 여기가 모양이 다르잖아. 근데 사실 여기 분모랑 분자에다가 로그 2를 곱해봐. 자, 여기 분모랑 분자에 로그 2를 곱하면은 언뜻 보면 다른데 약분이 되거든. 어때? 그래서 얘랑 똑같아.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발상은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핵심은 모양을 맞춘다는 거니까 밑이 다른 경우에는 밑을 맞추는 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너네가 봐도 이거보다 이게 좀 더 쉽지 않니? 아닐까? 어디가 더 쉬운데? 그러니까 밑을 강제로 맞추는 방법이랑 내가 대놓고 로그 쓰는 거랑 뭐가 더 쉽냐 이거지. 대부분 교재에서는 거의 열의 9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은 나오지도 않아. 예시당초. 다 이렇게 푸니까. 근데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 풀이 방법의 편의성은 이게 확실히 편한데 본질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본질 자체는 이거야. 근데 이게 불편하다는 거지. 불편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밑이 다른 경우에는 밑을 맞춰주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로그를 쓴다는 거.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모양 반복하면 치환하는데 이건 오히려 쉽죠. 그렇죠? 잠깐만 예시를 예시가 없네. 잠시만요. 예시가 너무 없어. 같은 모양을 반복하면 치환을 해야 되는데 뭐 가벼운 예시만 좀 들어주고 교재로 넘어갈게. 오늘 로그까지 다 하려면 진짜 정신없겠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같은 모양이 반복한다라는 게 우리 그 책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푼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수방정식이랑 똑같은데 치환할 때 이거 조심해라. 양수 조심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방금 양수를 조심하라고 했지.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무조건 일로 가야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t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를 유형별로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거 신경 안 써. 이거 신경 안 써. 이거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어떻게 푸냐면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모양을 맞춘다.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고 그냥 맞춰봐야지. 밑이 다르네? 밑 맞춰야지. 뭐가 다르네? 맞춰야지. 똑같은 거 있네? 치환해야지. 이 정도 느낌만 갖고 가면 돼.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문제 풀 때마다 얘는 지수 방정식, 얘는 지수 부등식, 얘는 몇 번 유형, 얘는 몇 번 유형 그러면은 헷갈려서 못해. 그래서 처음 설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 자체는 해주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모양을 맞춘다.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게 핵심이라고. 그게 핵심이야. 모양을 맞추면 돼. 근데 이제 어떻게 모양을 맞추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습득을 하는 거지. 저기 교재로 가자. 교재 봐봐.
자, 이제 보여줄게요. 어떤 식으로 모양을 맞추는지 보여줄게. 교재는 132쪽. 거기 필수 예제 한번 봐봐. 너무 단순한 거는 좀 생략을 하면서 그렇게 갑시다. 저기 예지, 이게 앞에 좀 꺼줘. 불. 앞에 불 좀 꺼줘. 앞에, 얘들아, 이게 더 낫니? 아니, 어두우면 켜도 돼. 어떤 게 나? 현재 뭐가 낫냐? 키는 게 나? 켜봐. 이게 낫니? 빨리 결정해. 빨리 좀. 재호야, 꺼. 키자, 그러면. 자, 캡시다. 자, 이거 갈게요. 자, 방정식 푸는 건데, 모양 맞추는 거고, 밑을 맞추는 게 핵심이고, 예를 들어서, 1번 같으면, 너무 쉽죠? 이렇게 가니까. 가볍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살짝 보면은 4분의 3이잖아. 3분의 4로 바꿔줘. 대신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끝났어. 얘랑 맞춰주면 됩니다. 가볍게 보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보면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8도) 되고 2분의 1도 되니까 2x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이랑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혹시라도 여기 t에서 음수 나오면 체크하면 절대 안 된다. t는 항상 양수니까. 자, 빠르게 하나씩 진행을 할게요. 자, 이런 거 좀 진행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 목표가 어디냐면은 여기 지수로그를 다 끝내는 거야, 얘들아. 쪽수로 얘기하면은 154쪽까지 가고 싶어요, 나는. 154쪽.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얘들아, 그 로그 쪽이 나오잖아. 141쪽에 로그가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요번 두 번째 시간에 140쪽까지 가는 걸 목표로 잡자. 140까지 가고 잠깐 쉬었다가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 다음에 내일은 깔끔하게 수투도 하죠. 자, 요거 갑니다. 1번이요. 자, 좀 빠르게 진행할게.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보면, 자, 이게 5의 세제곱에다가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줄이면 끝나. 근데 이거를 얘랑 맞춰주면 돼. 모양을 맞추는 게 핵심이야. 다시 말하지만 지금 다 5의 거듭제곱 폼이잖아. 모양을 맞춘다고. 그게 핵심이야. 자, 두 번째. 자, 얘는요. 뭐니? 자, 얘는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1학년 때 너무 많이 해서 지겹겠지만 두분의 합이랑 두분의 곱 이렇게 끌어냅니다. 끌어내시고.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지. 그럼 우리 반 수준에서 합이랑 곱을 아는데 설마 이거 못하겠나?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 합이랑 곱을 아는데 이게 안 되진 않잖아. 100번 해봤겠다. 그렇죠? 넘겨봐. 자, 이런 거 하자. 자, 이런 거 없어. 근각계수의 관계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생각해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모양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인수분해를 하는 게 깔끔한데 인수분해가 안 돼. 대신에 두 근을 구한다기보다는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지금 x가 이거 잘 봐. 알파랑 베타를 두 개의 근으로 갖잖아. 그러면은 얘를 tn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이거를 두 개의 근으로 갖는 게 맞아. 여기까지 설명 이해가 되니?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합곱이야. 그러니까 t에 대한 두 개의 근이 이건데,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이랑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두 근의 곱 8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상으로 맞춰주면 되겠지. 그럼 이해가 돼? 그러니까 x에 대한 근을 알았을 때 t로 바꾸면은 근이 이렇게 바뀐다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보자. 자, 얘도 똑같습니다. 하나씩 툭툭 풀어줄게요. 얘도 똑같아. 자, 빠르게 진행을 할게. t로 가면은 t의 제곱. 얘들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두 개의 과정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 a의 x제곱을 t로 바꿔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x가 알파랑 베타니까 t는 당연히 이런 모양을 갖겠지.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합곱. 아이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합곱이야. 근데 이렇게 바뀌니까 두 개 더하면 7이라고 그랬지. 2의 7제곱. 끝났네. 잠시만. 답이 안 나와. 그럼 이게 얼마죠? 128인가? 오, 이거 찍으면 된다. 43. 16 더하기 8하면 24죠? 끝났네. 43. 자, 찍어도 되는데 차마 그렇게 풀라고 하면 근데 진짜 급하면 찍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16 더하기 8. 잠시만요. 근데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 같아. 아, 이건가? 아, 끝났네. 이렇게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8이랑 16이 답인데 그게 2의 x제곱이니까 x는 3, 4가 나와요. 두 개 더하면 7, 두 개 곱하면 12. 속도가 빠르니까 힘들겠지?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해봐. 시간 잠깐 줄게. 필수 예제. 가만히 있어. 필수 예제 6번에. 근데 이번에는 얘들아 특강이 되게 좋다. 특강이 좋아서 특강을 좀 하는 게 낫겠다. 특강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특강을 좀 하자. 내용이 너무 좋아. 시간을 많이는 못 줘요. 자, 갑니다. 두 실근의 B가 1대2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X를 그냥 처음부터 A랑 2A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1대2가 나오지. 그러면은 요거 치환했을 때 T가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근이 되는 거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왜냐면 X가 이거니까. 맞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나? equal to 0. 그러면 분의 합 이렇게 나오고
되면 2분의 곱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생각하면 그렇지. 다시 쓸게요. 이거잖아. 근데 3K를 이거로 바꿔주는 거야. 3K.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한쪽으로 몰아줄게.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조금 어렵겠다. 봐봐. 요거 여기까지 괜찮지? 3K에다 3K 더하기 15.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갖다 넣으세요. 넣어서 정리하면 아무튼 이런 폼이 나오잖아요. 이런 폼이 나오는데 여기서 공통범위 치환. 뭐라 치환하지? 아이씨 문제 못 쓰지? A 알파? 알파라고 할까? 알파의 양수 조건 줄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거 풀면 돼.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보면 조립제법. 방정식 파트니까 조립제법이 나올 만도 하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저히 실근이 나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알파가 3인데 알파라는 게 3의 a제곱이었으니까 a는 1이지. 끝났다. 그러니까 a는 1이고 여기는 2가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에다가 1을 주면 됩니다. 속도가 좀 빠른데 잘 따라와.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좌표를 잡으면 되거든. 봐봐.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는 되게 단순한데 그냥 여기 길이가 2칸이야. 점 A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 A점이랑 B점 구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편하게. 그러면 B점을 먼저 잡아줄게. A점을 잡을까? A를 잡을까? A를 잡자. 자, A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B점은 당연히 A,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 B점은 맞지? X좌표가 A니까. 근데 B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건데 여기랑 여기가 2칸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랑 얘가 2칸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지. 2칸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랑 같아지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 가등식 풀면 끝이야. 그럼 알겠지?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지금 할 게 되게 많아. 가려면은 이거 그 마플 특강이 되게 좋은데 여기 마플 특강이 7문제가 있어 뒤에. 그래서 여기를 조금 해주고 싶어서 마플로 좀 빨리 갈게요.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발전 봐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아까 질문 나온 문제랑 모양이 거의 똑같은데 자, 그러니까 그냥 좌표 구하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은 여기 A점을요 A, 2의 A제곱 B점을 2, 2의 B제곱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센터의 2배니까
4가 되고 요거는 센터의 2배니까 10이 됩니다. 찍어 1, 4 끝. 찍는 게 빠르죠? 1 놓고 3 넣으면 답 나오지? 근데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정 찍기가 싫으면 이렇게 가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건 찍는 게 확실히 빠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푸는 게 맞아. 그러니까 A랑 B의 관계식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풀어주면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A는 1도 되고 3도 되는데 A가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이런 거 생략할까? 얘들아 이거 봐봐. 약간씩 생략하면서 갈게요 이제. 이거 안 해도 되죠? 괜찮지? 생략하자. 넘어가자. 이거 할 게 너무 많아. 발전을 해 차라리. 이거 봐봐. 회수해제 살짝씩 생략하면서 갑니다. 1번이요. 이게 모양이 잘 눈에 안 들어와서 나 같으면 나 이렇게 할래. 이렇게 쓸래 차라리. 그 다음에 자, 난 이렇게 쓸 거야. 정수 x의 개수가 20개라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그거는 나중 얘기야. 양변을 9로 나눠주시고 양변에 3의 p제곱을 그 다음에 사실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치환하고 돌릴 거기 때문에 치환을 생략하면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요 놈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의 범위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수 x개의 개수를 20개로 맞춰주니까 얼마지? 18? 17? 17인가? 이러면 20개 나오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지금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거 2차 구승식인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모양이 마음에 안 드니까 3의 x제곱 앞에를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3의 x제곱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이런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붙는 게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깨끗하게 정리해. 그러면은 눈에 들어와. 자, 야 이것도 사실은 치환하는 게 눈에 들어올 텐데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근데 n이 자연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않나? 맞죠? 아씨. 근데 정수를 7개. 정수가 7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정수가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7. 그러면 여기 있는 근데 여기가 이제 32로 가잖아. 32로 가니까 n의 미니멈이 32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n이 32라도 7개가 나오지. 근데 n을 이제 조금씩 키웠을 때 64가 되면은 해가 하나 더 많아지니까 64까지는 안 되고 63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르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거 부등식 풀면은 이렇게 되는 거는 맞잖아. 맞는데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은 정수를 7개나 맞춰주는 거거든. 근데 저기가 마이너스 1부터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7개를 쓴 거야. 그러면 어쨌든 5까지 가는 게 최대잖아. 그래서 여기가 32인 것도 되는데 64는 안 돼. 64는 너무 커. 64면은 8개가 나와. 정수가. 그래서 64는 안 되고 63까지만 된다고. 이거는 하는 게 좋겠지? 얘들아 여기는 조금 하는 게 좋겠다. 5번 봐봐. 여기는 이거 함수 관점으로 보는 거라서 여기는 좀 할게요. 여기는 좀 중요합니다. 여기는 중요해. 이거 앞반에서도 수업했던 건데 갑시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1번 이게 포인트. 양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쟤를 다시 한번 쓰면은 이렇게 가잖아. 근데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주목해서 선생님 저거 2차 부등식이니까는 저거 fx 저기 뭐 함수 관점으로 봐가지고 뭐 판별식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x축보다 위로 붕 띄워야 되니까 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막 판별식이 음수다 막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 판별식 안 먹혀. 그러니까 왜 안 먹히냐면 판별식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 t가 모든 실수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완전 작업해도 되고요. 뭐 판별식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t가 양수잖아. 그럼 이 제한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언제나 성립하네. 판별식이 음수네. 이 짓 하면 틀립니다.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라 이거. 그러니까 이건가? 이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돼서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은 괜찮지. 왜냐면 t가 0보다 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값을 갖는 경우에는 판별식으로 푸는 거나 그래프로 푸는 거나 똑같이 나와. 근데 혹시라도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유착포물선인데 예를 들어서 잠깐만 문제를 내가 조금 바꿔볼게요. 대칭축이 만약에 대칭축이 말이야. 대칭축이 만약에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야. 만약에 그리고 그러면 이제 t0가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면 대칭축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t는 0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뜨거든. 그래서 최소값이 안 나와. 그러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은 판별식으로 풀던 그래프로 풀던 결과가 똑같이 나와. 왜? 최소값을 포함하니까. 근데 만약에 대칭축보다 0이 오른쪽에 들어가는 날에는 판별식으로 풀면은 여기가 최소값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최소값 자체가 안 나오고 여기가 최소값은 아니지만 얘가 최소값이랑 비슷하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소값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최소값이 없다고. 근데 얘가 최소값은 아닌데 최소값 역할을 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무작정 판별식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판별식이랑 똑같이 나오지만 어쨌든 미니멈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답인데 아무튼 얘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기 두 번째 문제 봐봐. 이렇게 나오지. 잠시만. 더하기 T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건가?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아 맞아. 방금 말한 게 이거거든. 자 봐봐. 얘는 지금 여기가 대칭축인데 마삼이 대칭축이야.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한 조건 조심하시고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거거든. 그러면 얘는 그래프 범위가 이렇게 뜬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사실 최소값 자체가 없어. 얘는 최소값은 아니야. 최소값이랑 비슷해. 하지만 최소값은 아니야. 그래서 최소값이랑 비슷한데 F0은 A 빼기 3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얘가 지금 0보다 크지? 그렇죠?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은 얘가 0보다 커야 될까? 크거나 같아야 될까? 질문. 다시 0보다 크면 땡큐. 얘는 안 돼? 맞춰봐. 그러니까 등호가 붙어 빠져. 그러니까 얘가 0, 그러니까 요 점에서 0인 거는 괜찮니? 괜찮지.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잘 봐. 그러니까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 t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0이라고 가정을 해도 얘보다는 살짝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럼 얘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니까 0보다 커진다고. 이 미세한 차이를 조심해야 돼. 등호 하나가 붙고 빠지고의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다시 한번 말한다. 지금 여기에 등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얘가 0인 거는 괜찮아. 왜? 얘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니까 0까지는 괜찮다고. 그래서 등호가 붙는다고. 이 되게 미세한 차이입니다. 되게 미세한 차이예요. 이거. 괜찮지?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 다음에 아이씨 여기서 5분 남았는데. 근데 얘들아 여기 특강 좀 봐봐. 여기 특강이 되게 좋거든. 지금 특강 보면은 시환을 이용한 지수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해주고 싶은데 수투를 좀 천천히 나가. 근데 여기 뒤에 이거 진짜 너무 빡세다. 수투 전에 문제를 너무 안 풀어서 수투 지금 문제 좀 풀리긴 하니? 근데? 수투 문제 내일 많이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미분계수 좀 많이 풀어줘야 되지 않아? 유형을 못 잡아줬어 전에. 설명하다가 시간을 다 써가지고. 그래서 나 좀 약간 후회되는 게 그때 그 증명을 막 해줬잖아. 미분법 증명을 막 해줬잖아. 뭐 F'X가 뭐가 되고 증명 다 해줬잖아. 그걸 하지 말 걸 후회되더라고. 시간을 많이 쓴 것 같고.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갈 걸 그랬나?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거 한번 해봅시다. 계속 고민을 해볼게요 좀. 자 계속 한번 가보자. 자, 좀만 더 힘내서. 요거 함정이 빠지지 마세요. 모든 실수 x라고 해봤자 실제로는 양수 범위에서 생각합니다. 조심하시고. 그럼 t가 양수니까 문제 좋아. 문제 좋다. 문제가 왜 좋냐면 대칭축에 미지수가 붙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쓸게. 대칭축에 미지수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니? 맞죠? 그러면 얘는 U자품선 잘려 A야. 근데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X 아니 T가 양수잖아. 근데 이 양수가 이렇게 들어갈지 이렇게 들어갈지 몰라. 그래서 구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보여줄게. 문제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해서 잠시만. 지금 이게 대칭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이렇게 달려있는 건 좋은데 지금 t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t = 0이 이렇게 왼쪽 라인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t 이퀄 0이 오른쪽 라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왼쪽에서는 지금 그래프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른쪽에서는 그래프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1번에서는 A가 이제 양수인 거고 여기에서는 A가 음수인 거고 A가 0일 때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건 나중에 헷갈리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때는 여기에서 미니멈이 나오니까 미니멈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상황의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가 최소는 아니지만 최소 역할을 하는 건 맞거든. 근데 최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F0을 그냥 구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t가 0보다는 어쨌든 크니까 얘가 0이어도 괜찮아. 아까도 설명했지만 얘가 0인 것까지 괜찮아. t가 0보다 살짝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그러면 이거거든. 맞죠? 근데 A의 음수 조건이 있잖아.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음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이겁니다. 음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결론은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A가 0일 때는 중간에 빠져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A가 0일 때는 중간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A가 0일 때는 그냥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0 때려 넣어버려고. 처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맨 처음에 문제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A가 0일 때는. 맞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것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를 합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최종 결론은 A가 3보다 작거나 나온다. 최종 결론.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합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결론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 조심하고 무턱대고 모든 실수를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무턱대고 혹시라도 모든 실수니까 판별식 이거 안 돼. 분명히 얘기했다. 모든 실수니까 판별식 이거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야 돼. 대칭적 위치 나눠서 이거 1학년 때 많이 나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야.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2차 함수에서. 요거 조심해라. 진도 계획을 다시 짜볼게요. 일단은 쉬죠. 쉬세요. 종 쳤어. 쉬시죠. 아. 쉬어. 오늘 또 점수 너무 높겠네. 이거 어떻게 반대가 됐냐? 네? 답이 달라? 어떻게 답이 달라? 수능할 때 마이너스 모르겠어. 어디가 달라? 1번은 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아. 오, 잘못 붙였구나. 미안해. 아니, 워낙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미스가 났어. 근데 어차피 방법은 알겠지 지금. 흐름만 알면 돼. 괜찮아. 흐름만 알면 돼. 와 얘들 너무 잘하는데. 자격점이야? 문제가 쉬운 거야. 100점 아니면 아 오늘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 평균 90점 찍으면 안 되는데.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어. 현재 RP에 질문할 거 좀 많다, 그치? 잘 모르겠지, 그치? 안 해서 수업 때 안 했잖아. 혹시 조금 나는데 날림 수업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할 게 너무 많아. 그냥 발전만 할까? 같은 문제 빼버릴까? 사람의 문제는 어려운 것만 좀 할까? 화석의 나이 구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화석 나이는 생각합시다. 화석 나이는 너네가 해. 여기 되게 좋네. 근데 특강이 이번에 되게 좋아서 여기 좀 해주고 싶은데. 되게 좋네.
얘들아 다시 가자. 일어나봐.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토요일날 쉽니다. 혹시라도 설마 오는 애는 없겠지? 설마 토요일날 쉬어요? 명절이야? 오면 안 된다 토요일날. 가자. 빡세다 빡세. 왜? 뭐 생겼어? 씨. 이거 루틴인지 모르겠네. 바꿔놓을게. 오늘 DT는 난이도 실패. 평균이 너무 높아. 90 나올 것 같아. 저기 그냥 틀렸다고 하자. 평균이 너무 높아. 평균이 너무 높다고 지금. 평균 90점 넘어갈 것 같아. 자, 일단은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계속 생각을 좀 해볼게. 이건 뭐죠? 자, 뭐 실생활 활용이라고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가보자. 32분의 1은 2분의 1을 5번 곱하는 거지. 1번은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다. 2분의 1에 4분의 D이죠. 이거가 32분의 A가 되는 걸 원해요. 2분의 1에 4분의 D제곱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원하니까 20m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제 뜻에 그대로 적용만 해주면 된다. 알겠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25%. 자, 그럼 이것도 생각해봐. A는 그냥 무시하고 이거잖아. 이건데 25%라는 게 4분의 1이거든. 이하니까 등호 포함. 바꾸면 돼. 이거 풀면 돼요. 간단하죠? 이거 풀면 됩니다. 293번. 야, 생략하자. 너네가 해봐요. 생략. 마감하게 생략. 한 장 넘겨봐. 여기가 좀 좋아. 얘들아, 일로 넘어가면은 이제 특강 이거 여기 내용이 좀 좋아서 여기 좀 해줄게요.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치환을 활용하는 건데 뭐 이제 보통 이런 모양이 나오면 치환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거가 서로 역수관계잖아. 역수관계라서 산술기하 같은 거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산술기하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이런 거 한번 봐봐. 치환하는 게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를 t로 치환해. t로 치환해.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t로 치환하면 이게 t가 이렇게 생긴 거라서 어차피 얘가 양수지. 양수라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산기가 정확히 떨어지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t로 치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건가? 마이너스 t? 산술기하 때문에 범위도 생각을 좀 해주고. 이거 맞니? 나도 지금 워낙에 빨리 진행을 해서 미스가 나올 수 있어. 얘들아 봐줘야 돼. 너네가 계속 맞나 틀리나. 인수분해도 헷갈리겠어. 이거 맞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범위 조심하세요. 범위가 최소값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돼.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고, 사실 이거 풀려면은 또 2의 x제곱 치환해가지고 2차 방정식 푸는 게 맞는데 찍기라는 게 있잖아. 찍어. x에다 1은 답 나오죠? 찍어. x에다 마이너스 1도 답 나오죠? 아닌가? x가 1이면 답 아니야? 이거? 맞지?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근데 요는 우함수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1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x는 풀마 1이에요. 잘 못 믿겠으면 분모 문제에다가 이거 곱해가지고 또 2차 방정식 풀면 나옵니다. 그것까지 생각할게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치환하고 들어간다는 거고, 자, 핵심은 얘를 치환한다는 얘기고, 치환했을 때 최소 범위가 붙는다는 거. 이게 핵심이야. 차이점 알겠어?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죠. 생략합시다. 아무튼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돼요. 이거 갈까? 이거 가자. 자, 요거는 13년도 6월 평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갑시다. 근데 이제 얘는 사실 아까랑 좀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거랑 얘는 뭐가 다른 것 같아? 본질적인 차이점을 말해봐. 방금 했던 거랑 얘는 그냥 치환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점이 조금 달라 보여? 그렇지. 역시 이래. 얘가 이제 t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t로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잖아 지금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상기가 안 먹혀.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가 플러스였지. 플러스니까 상기를 생각하면 최소값 2를 갖거든. 근데 얘는 상기가 안 돼. 상기가 안 돼서 사실 그냥 전체 t는 이제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미세한 차이점을 잘 봐야 돼. 여기가 플러스면 최소값이 되는데 마이너스면 최소값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뭐지 이게? t제곱 더하기 2 맞니? 여기가? 그러니까 요렇게 묶어서 보면은 완전 제곱 생각하면 t제곱 더하기 2가 맞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이니까 판별식. 그러니까 여기는 왜 판별식을 쓰냐면은 이게 차이점을 잘 봐야 되는 게 아까는 t에 양수 조건이 붙었잖아. 그래서 판별식을 못 써. 근데 지금은 양수가 아니야. 이게 실수 전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잖아. 그럼 판별식 못 쓴다 이거. 조심해라. 여기 플러스면 판별식 못 씁니다. 조심해야 돼. 근데 지금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판별식이 가능한 거야. 왜냐면 t가 음수도 괜찮으니까. 차이점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풀면 답입니다. 넘겨봐. 그러면 이번에 활용 넣었는데 나 이것도 조금 설명해주고 싶어. 얘들아 이거 1학년 내용이지. 1학년 내용이고 완전 1학년 내용이고 2차 방정식인데 한번 물어보자. 이게 실근의 부호 파트잖아 2차 방정식에서. 그러면 실근의 부호라는 게 당연히 판별식을 생각을 하는데 실근이니까 두근의 합이랑 그러니까 부호로 따져야 되니까 합곱을 따지거든. 이거를 심화시킨 개념이 뭐였지? 1학년 개념 중에서 실근의 부호를 심화시키면 뭐가 나오죠? 실근의 부호를 심화시키면 어떤 개념으로 확장이 되지? 1학년 거를 조금 생각해봐. 시험 봤어. 아무리 상위권이라도 시험을 보면 포맷이 돼. 그러니까 1학년 내용을 확장을 하면은 근의 분리가 나오잖아.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를 확장하는 게 근의.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두근이 모두 다 2보다 크다 이런 거. 뭐 알파 베타가 둘 다 2보다 작다 이런 거.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2보다 작다 막 이런 거. 뭐 한 근은 여기 있고 한 근은 저기 있고 막 이런 거. 근의 위치를 조절하는 거잖아. 얘를 확장하는 게. 근데 이제 실근의 부호 파트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거든 사실. 요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얘는요 이제 모두 다 양수니까 합이랑 곱도 둘 다 양수가 되고요. 모두 다 음수니까 판별식은 나중 얘기고 모두 다 음수니까는 합이랑 곱도 부호를 따질 수가 있는데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 양수랑 음수랑 섞이는 상황에서는 물론 두근의 합은 뭔지 몰라요. 양수의 절대값이 큰지 음수의 절대값이 큰지 모르니까 두근의 합의 부호까지는 몰라. 근데 왜 판별식을 생각 안 하지?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긴 한데, 잠시만, 그렇긴 한데, 내가 원한다고 뭐였냐면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민지 말이 맞는데, 수식을 잠깐 봐봐. 이게 판별식이잖아. 판별식인데, 자, 봐봐. 여기 보면은 A랑 C랑 부호가 다르지. 그래서, 곱하면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A,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얘를 봤을 때, 지금, 얘가
음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곱한 부호가 음수면은 판별식이 100% 양수로 나와. 그러니까 원래는 판별식을 따지는 게 일반적인데 두 분의 곱이 음수라면 판별식이 자동으로 양수를 보장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실 뭐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 같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오케이? 가만히 있어보자. 넘겨보자. 여기 특강 문제가 몇 개 더 있는데 몇 개만 풀고 넘어가요. 이거 한번 해보자. 자, 4번이요. 자, 한번 해보자. 문제가 좋으니까. 여기 t로 갑니다. 양수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 t제곱 마이너스 6t. 1학년 내용이랑 자꾸 연결되는데, 아, 그래, 이거 설명해줘야 돼. 이거 애들 못해, 지금. 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두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라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도 따지고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다 양수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거 봐봐. 얘는 어떻게 할래? 질문. 쟤는 어떻게 할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한 실근. 번호가 번호지. 아이, 중근 아니야? 라고 하면 틀려. 정확히 말하면 틀렸다라기보단 모자라. 하나를 더 줘. 야, 내가 이거 지금 이거 중요하다니까.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자, 봐봐. 자, 여기 보자. 얘가요, 만약에 중근이면 당연히 오케이지. 근데 만약에 얘가 양수근 하나, 음수근 하나를 가져. 그러면 음수근은 어차피 실근이 안 되잖아. 왜냐면 t는 무조건 100% 양수니까. 그래서 얘가 중근을 갖는 것도 되는데 얘가 양수근이랑 음수근을 같이 가져도 실근 자체는 한 개로 나와. 이거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만.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쉬운데 이게 그냥 중근 갖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K가 3이면 그냥 끝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양수근이랑 음수근을 번갈아 가면서 갖는 거지. 그러면 두 분의 곱이 3K로 나오죠. 근데 사실 양수근, 음수근을 가져도 되고요. 양수근 하나 그리고 0을 근으로 가져도 괜찮거든? 0도 어차피 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가 정답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것만 답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 생각을 좀 해보니까 우리가 좀 있으면 수투에서 미분의 활용 파트에 뭐가 나오죠? 여기까지는 생각 못하나? 미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죠? 수투를 배우신 친구들? 미분을 활용하는 파트 중에 어떤 게 나오죠? 수투에서. 지금 우리 하는 주제가 뭐니? 방정식이지. 수투에서 미분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미분을 방정식에 어떻게 적용하지? 그래프를 그려서 미분을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을 판단합니다. 수투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리고 굳이 수투까지 안 넘어가도 이거 수상에도 나와. 굳이 이거 어차피 2차잖아. 그러니까 야, 이렇게 봐봐. 다른 거 보여줄게. 자, 이렇게 봐. 자, 이렇게 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내가 뭐 하는 거 같아? 포물선과 수평선의 교점으로 판단할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보세요.
자, FT야. 다른 거 보여줄게. 이거지. 그 다음에 요 놈은 수평선이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얘는요 3,-9가 꼭지점이야.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제 t에다가 0을 넣으면은 원점을 지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강조,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얘가 원래는 포물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는데 요 조건이 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설명 이해가 돼? 그럼 이제 봐봐. 지금 얘는, 그러니까 F는 파란색 그래프고요. 그럼 얘는 뭐 편의상 그래 좋아 뭐 GT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럼 이 G는요 수평선이잖아.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거든. 그럼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수평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러면은 여기 정확히 말하면 y는 마이너스 3k잖아. 마이너스 3k인데 얘가 이렇게 위로 떠도 되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왜냐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거든. 근데 한 개가 더 있어. 어디? 이것도 된다. 그럼 결론을 지어줄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k가 위로 떠도 돼. 위로 떠도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도 되잖아. 한 점 만나니까 얘가 마이너스 9. 그럼 이제 이거를 풀어주면 얘랑 완전히 똑같지. 설명 따라오니? 그러니까 얘랑 똑같죠. 여기 k는 3이지. 기가 막히게 똑같지.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랑 그래프의 교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고.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판별식으로 가는 거고 얘는 그림으로 접근하는 거거든. 뭐가 좀 더 와닿니? 설명이. 그림이 좀 더 와닿니? 넘어가자. 집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아 뒤에 3개가 있지. 한 개만 한번 해볼까? 골라볼까? 5번, 6번, 7번이 있는데 벌써 9시 20분이네? 이거 집에서 한번 좀 해볼래? 5번, 6번, 7번? 할 수 있겠어? 얘들아 저기 야 혹시 모르니까 야 그래 교재 2권 갖고 오면 많이 무겁냐? 아 물어보는 거야. 야, 교재 2권 갖고 오면 많이 무겁. 야 내일도 이거 가져오라고 그러면 좀 짜증나나? 교재 2권 무겁지. 그치? 안 그래도 가방도 무거운데. 아이씨 5번 6번 7번 생략합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141쪽에 보면 이제 로그 방정식이랑 로그 부등식인데 포인트는 단순해요. 포인트는 이제 모양을 맞춘다는 거거든. 요거는 그냥 책에 있는 걸 보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니까 요쪽을 좀 봐봐. 자, 전반적인 흐름을 따와서 설명을 좀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네가 집에서 숙제를 설날에 풀어오면 다음 주 목요일날 질문도 좀 많이 받아주고 어쨌든 지수 로그는 좀 깔끔하게 끝을 내자고요.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얘들아. 지수 로그 이제 거의 끝났어. 깔끔하게 가자. 깔끔하게 항상 깔끔하게. 설날이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2가지 파트가 있어. 로그 방정식이 있고 당연히 부등식이 있겠지. 뭐 뻔할 뻔짜잖아. 똑같은데. 근데 이제 그 흐름을 좀 보면은 로그 방정식도 사실은 지수 쪽이랑 이제 똑같거든. 그래서 일단은 로그 방정식이 뭐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제 미지수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로그의 형태 이런 걸 이제 로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맥락을 보면 이런 거야. 기본적인 맥락을 보면은 물론 이제 조건은 그냥 생략을 합시다. 뭐 A, B의 양수 돼야 되고 F, G의 양수 돼야 되고 뭐 A, B 1이면 안 되고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건 당연한 건데 보면 이제 맥락을 봤을 때 지수 방정식이랑 비교를 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볼게. 우리가 지수 방정식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은
자,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아야 되고요.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아야 되고요. 둘 다 다르면 얘를 강제로 맞췄지. 근데 얘를 강제로 맞추는 게 로그를 씌우는 거거든. 그다음에 똑같은 게 나오면은 반복되면은 치환을 들어갔었잖아. 그거랑 얘랑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얘도 보면은 봐봐. 만약에 이제 밑이 같아. 이때가 가장 좋은 거. 밑이 같으면은 진수를 맞춰줘. FG. 반대로 진수가 같으면 밑을 맞춰줘. 근데 밑과 진수가 모두 다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럼 다르면은 여기랑 마찬가지로 밑을 강제로 맞춰야 되거든. 근데 얘는 이때랑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밑을 강제로 맞출 때 로그를 써서 강제로 맞췄다는 건데 얘는 이미 로그가 있기 때문에 로그를 두 번 쓸 수는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는 밑을 강제로 맞추는 방법이 로그를 이용해서 밑을 강제로 맞췄던 거잖아. 근데 얘는 이미 로그가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그 앞에 로그를 또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로그를 주는 게 아니라 로그의 밑변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알겠니?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모양을 맞추는 거고, 모양을 맞추는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 중에서 뭐 밑변환 성질을 쓴다라든지 아니면 뭐 강제로 로그를 씌운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핵심 자체는 모양을 맞추는 게 핵심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다 써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뭐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밑이 같아? 밑이 같으면 이거는 상식 아니냐? 밑이 같으면 진수를 맞춰주는 거.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진수가 같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쪽이 같으면 저쪽을 맞춰주고 저쪽이 같으면 이쪽을 맞춰준다고. 그러니까 이건데.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 A랑 B랑 달라? 그 다음에 동시에 F랑 G랑 달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 내가 원하는 게 어쨌든 가장 베스트가 이제 이거거든. 밑이 같은 경우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핵심은 뭐냐면 강제성을 갖는 거야. 강제로 밑을 맞춘다. 그래서 아까 지수 방정식에서랑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은 얘는 이미 로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그 앞에 로그를 씌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그를 씌우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로그에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그의 성질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밑을 바꿔야 되니까 밑변환 공식이 되겠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밑을 맞춰주는 게 핵심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 마지막 하나 더 나오는 게 치환하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치환을 한다고. 핵심은 딱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유형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내가 좀 책을 다 뒤져봤지만 이거는 또 안 나와. 이거는.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렇게 항상 4개로 놓고 보는 건데, 우리가 지수 방정식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는 지수가 같은 경우가 나오거든. 문제 유형으로. 근데 지수 부등식에서도 얘랑 얘가 같은 경우는 안 나왔었어 사실. 그리고 로그 부등식도 로그 방정식이 됐던 로그 부등식이 됐던 진수가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등장을 안 해. 그래서 사실 두 번째 경우는 4가지 상황 중에서 지수 방정식에서만 등장을 하더라. 실제로 문제를 다 뒤져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4개로 가는 게 맞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가 등장을 안 하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책에서는 얘는 언급도 안 해. 얘는 그냥 빠져 있어. 대부분 책은 그냥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로 정리되어 있다. 거기 보면은 잠시만요. 야, 우린 더 간단히 나왔어. 저기 야 141쪽 봐봐. 141쪽 보면은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141쪽 봐. 그럼 1번이 로그 방정식에 정이 나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2번이 뭐야? 야, 2번이 그거야. 밑이 같을 때. 2번이 밑이 같을 때고 3번이 반복하면 치환하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지금 딱 우리 교재는 이거만 나온 거야. 이거만 1번이랑 4번만 나온 거야. 우리 교재에서. 그러니까 2번은 아예 있지도 않다. 2번 없고 3번은 강제로 밑을 맞추는 건데, 근데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문제 나와. 강제로 밑 맞추는 거. 좀 이따 보여줄게요. 알겠지? 근데 이게 이제 로그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설명해줄게. 로그 부등식이 나오지. 근데 요거랑 거의 똑같거든. 잠시만요. 그러니까 로그 부등식은 그러니까 로그 부등식은 어쨌든 방정식에서 등호 하나 틀어주면 부등식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건데
얘도 크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네 가지야. 크게 똑같아. 이 틀은 똑같다. 틀은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부등식에서도 2번은 이건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부등식이. 틀은 똑같은데. 다만 방정식이 좀 더 쉬운 게 뭐냐면은 부등식에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 한번 짚어보자. 부등식에서는 뭐를 조심해야 되죠? 로그 부등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요소가 뭐지? 아, 기억을 좀 되살려봐. 너네 예전에 수학 공부 잘 했잖아. 로그 부등식의 포인트가 뭐니? 야 143쪽 봐봐. 로그 부등식의 포인트가 뭐냐고. 포인트만 적어봐. 부등식의 포인트가 뭐야? 공부 다 했는데 진영? 아는데 말을 안 해. 포인트가 뭐야? 그렇지. 아는데 말 좀 해줘. 나 수업하고 있는 거. 말 좀 해줘 진짜. 밑의 범위를 본다고. 그래서 밑이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L보다 큰지 0부터 1 사이에 들어가는지를 본단 말이야. 근데 이 로그 파트에서는 얘들아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지수는 이제 방정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조건이 그러니까 미세 조건만 보면 되는데 로그에서는 여기 진수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다 풀어놓고서 마지막에 반드시 대입을 해가지고 이게 여기가 양수가 되는지를 점검을 무조건 해줘야 돼. 항상. 리스트도 좀 봐야 돼. 차이점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틀은 이렇게 되는데 2번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로그 부등식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미세 범위가 어디인지를 보는 게 핵심이고 맥락은 다 똑같아. 맥락 자체는 모양을 맞춘다는 게 핵심이야. 그거 말고 없어.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익히면 돼. 자, 일단은 예제를 조금 볼게요. 가만있어.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넘어가자. 그래. 뭔가 뭐하러 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은 잠깐만. 똑같은 모양 반복하잖아. 이거 t로 바꾸라고. 로그 2의 x.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지수 파트에서는 t로 바꿨을 때 제한 범위가 없지. 양수라는 제한 범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로그 파트에서는 그 제한 범위가 없다고. 로그 파트에서는 치환 후에 제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수에서는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나거든. 근데 로그는 괜찮아. 로그는 이거 나와도 돼. 이거 나와도 된다. 그러니까 x는 2, x는 16분의 1. 넘겨봐. 잠시만요. 그 방금 설명한 게 142쪽에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거 설명이 끊어져 있구나. 그 142쪽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 이거 다 쓰려면 오래 걸리니까 한번 읽어볼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읽으면서 수업을 합시다. 어쨌든 반복을 하면은 치환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의 전반적인 그 맥락이 뭐냐면은 지수 방정식에서는 치환을 했을 때 제한 범위가 붙지만 로그 방정식에서는 치환했을 때 제한 범위가 안 붙는다라는 그게 핵심이라고. 그게 핵심이고 어쨌든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x 자리에 알파랑 베타를 넣으니까 뭐 a의 알파 제곱이랑 a의 베타 제곱이 나오겠지.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할 거 아니냐. 잠시만요. 안 나와있네. 잠깐만, 이게 다 설명이지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보면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x가 알파 또는 베타라는 얘기는 t의 입장에서 보면은 3의 알파제곱, 3의 베타제곱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지. 그치? 대신에 여기서는 이 조건이 붙는다. 다만 야 거기다가 좀 써놔봐.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에서는 범위에 제한이 붙는데 로그 방정식에서는 범위에 제한이 안 붙는다는 얘기야. 치환을 했을 때. 되게 중요한 정보이다. 차이점 알겠니?
그러니까 A의 X제곱 치환하면 범위 제한 붙는다고. 지수에서는. 로그는 안 붙어. 이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요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맞아. 여긴 넘어가도 될 것 같아. 로그 부등식 아까 전에 설명 다 했고. 야 그냥 본문으로 가자. 본문 갑시다. 자 이런 거. 자 본문 갑시다. 그럼 딱 30분 남았는데 동시가 머리를 쓰자. 30분 어떻게 운영하냐. 자 30분 남았습니다. 만약에 한 개씩 푼다면 14개를 풀면 되겠지? 발전을 한 개씩 푼다면 7개만 풀면 되지. 섞어볼까? 자, 뭐 그냥 이런 거 이제 말로 할게요 그냥. 자 이런 거 말로 할게. 자 보면은 밑이 3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요거 덧셈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쉬워. 그러니까 밑이 3이니까 이렇게 바꿔. 여기 2라고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써도 돼. 그러면 어쨌든 이제 여기를 9로 맞추면 되는데 핵심은 이거를 풀었을 때 혹시라도 지금 얘랑 얘가 둘 다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대입을 해서 얘네가 양수가 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풀면은 야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거 2차 방정식 풀면은 답지를 활용을 할게요. 이렇게 나온대 답지에. 해설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거를 풀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된다.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런 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얘는 2고 얘는 4잖아. 그러면 4를 2로 바꿔도 되고 2를 4로 바꿔도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2를 4로 바꾼다 손 치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얘랑 얘랑 이제 같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근데 풀고 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된다. 이거 조심하라. 집에 가서 연습해. 내가 이거 다 못 풀어줍니다 지금. 그거 다 풀면은 우리 겨울에 이거 집에 다 못 나가. 297. 자 갑시다. 자 계속 가보자. 자 가보자. 그냥 방정식 2개 풀라는 얘기죠. 아 되고 싶다. 봐봐. 요거 8에 2과.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니까 이거 풀만 3이에요. 근데 방금도 말했지만 양수 조건, 진수의 양수 조건 따지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봐. 이렇게 가. 살짝 올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얘랑 얘가 같다.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하면 돼. 모양을 맞춘다. 근데 여기서도 선택을 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볼 때 사실 나는 여기 밑을 9로 바꿨지만 이쪽에 밑을 3으로 바꿔도 괜찮다. 근데 저쪽 밑을 만약에 3으로 바꾸잖아? 대신에 3으로 바꾸는 건 좋은데 그러면 루트가 생겨. 이런 거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밑을 3으로 바꿔주면은 여기랑 여기의 양쪽의 루트를 씌우니까 이렇게 바뀌고요. 아니면 여기를 9로 바꾸면은 9로 바꾸는 대신에 제곱이 붙는 거죠. 이런 거는 너네의 선택이야. 오케이? 자, 이런 거. 한 문제만 해볼게요. 나 그냥 1번 한번 해보자. 야,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봐. 대신에 제한범위 안 붙어. 이렇게 되니까 x는 3이다. 하지만 검토는 항상 해야 돼. 항상.
300. 아 이거는 좀 고민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부호 들어가 이런 거 조심해. 갑시다. 당연히 로그 2의 x를 치환하고 싶겠죠? 나 이렇게 봐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야. 이렇게 나오죠. 이거 뭐지 이거? 그다음 요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야 이게 양근이라고 했는데 아니 x는 당연히 양수 아니야? 왜 양근이라는 얘기를 하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x는 당연히 양수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로그의 정의인데? 그러니까 이 멘트가 왜 있는지가 이해가 안 가. x는 당연히 양수지. 그러면은 8분의 x가 진수에 들어갔는데 x가 음수면 돼?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거예요. 없어도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거 뭐 착각을 하는 건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냥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냥 이거 풀면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양근이라는 단어가 붙기는 하는데 어차피 로그의 조건을 생각하면은 양수라는 거는 당연한 거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풀면 돼. 넘겨봐. 계속 가보자. 넘겨봐. 계속 가보자. 가다보면 언젠가 다 하겠지. 자, 3번이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치환하는 건데 아까랑 맥락이 똑같아. 보면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x가 알파랑 베타니까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대부분 이런 문제는 여기 인수분해를 못하게끔 설정해. 대부분은.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여기서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그럼 t를 구한 다음에 근각에서의 관계를 안 써도 되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게끔 내는 거야. 일부러 치사하게. 인수분해 되면 더 좋은데. 일부러 그렇게 내는 거야. 근각에서의 관계 쓰라고. t12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두 분의 합이니까 3. 끝났네. 끝났잖아. 27인가?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도 생각은 할 수 있지. t12를 곱하는 거. 근데 뭐 딱히 의미는 없죠. 그게 곱해도. 야, 한 문제만 풀어봐. 풀어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지금 속도가 되게 빨라서 놓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영상을 조금 참고하는 걸로 하자. 갈 수 있어.
합시다. 치환을 하게 되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 상용 로그 치환이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T12라고 인식을 하면은 두분의 합, 두분의 곱. 근데 얘는 상용 로그가 아니잖아. 밑변은 뭐지? 등장. 이거 그럼 대충 느낌 오지? 이게 로그를 달고 다니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 이렇게 갈래. 그러면 나 차라리 라지 AB라고 할 거야. 라지 AB 이렇게 가도 괜찮아. 나 로그 달고 다니기 싫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라지 AB니까 더 이상 로그가 아니지. 그럼 다시 1학년 수학 완전 제곱식. 너무 많이 해서 지겹다. 하루에 들어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어쨌든 A 더하기 B랑 A 곱하기 B는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넣으시면 돼요. 이런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부등식. 로그 부등식의 핵심은 밑을 맞춘다는 거. 얘들아, 딱 15분 남았어. 좀만 더 힘내자. 15분 남았습니다. 그럼 거의 왔어, 얘들아. 지금 4번이잖아. 7번까지 가면 끝나요. 근데 나중에 너무 힘들면은 7번은 그냥 생략합시다. 기니까. 6번까지만이라도 어떻게 갈게요. 좀만 더 힘내자. 15분 남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만 가면은 지소로그는 끝이잖아. 처음에 생각한 거 지금 딱 나오거든? 여기가 한 3문제 한 4개만 가고 마치자고요. 알겠죠? 좀만 더 참아. 힘든 거 이해하는데 좀만 참자. 끝은 내야지. 이거 중간에 끝을 안 낼 수는 없잖아. 설날 전에 끝을 내자고요. 지소로그 깔끔하게. 알겠지? 자, 뭐 예를 들어서 4번에 보면은 이건데 야 그냥 맞춰주면 돼. 별거 없어. 그리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쓸래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것도 보면은 3분의 1에 이렇게 돼서 가만히 있어보자. 마이너스 제곱? 9 아니야? 그러면 이거 조심해야 돼.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크다고 가야 됩니다. 3분의 1이니까. 이런 건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아. 이걸 잘하는데 이게 뭐라네. 그러면 발전 어떤 거 풀까? 이거 지치네. 이거 한 개 정도 한번 해볼게요. 얘들 문제 좀 잠깐 읽어봐요. 한 개 정도만 해보고 또 넘어가자. 읽어봐. 306번. 좀만 더 힘내자. 오늘 DT에서는 딱히 뭐 안 풀어줘도 괜찮지? DT 생략하고. 그리고 아까 오답노트 다 썼으니까 됐어. 그럼
하면 되잖아. 야 봐봐 오잖아.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 진수 조건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양수돼야 되고 양수돼야 돼. 그러니까 x는 1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커야 돼. 그런데 k가 자연수야. 그러면은 x가 1보다 크면은 당연히 x가 음수보다는 크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생략.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면 이건 당연하니까 생략.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따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정수는 3개래.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아, 찍자. K 얼마 줄까? 1인가? 2는 안 되지. 오케이. 이렇게 가면 돼. 넘겨. 아, 똑같은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야. 이것도 보면은 그래. 아씨. 한 개만 해보자. 이렇게 똑같은 얘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럼 x의 범위는 이렇게 되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수 조건 조심하시고. 그럼 너무 비슷한 문제가 많아서 얘들아 거기 309번 발전 문제 한번 봐봐. 다 비슷하잖아. 비슷한데 골라서 한 개 정도만 해보고 저기 6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6번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 309번에서 뭐하지? 뭐 할까? 야 309번에서 하나 골라봐. 한 개만 하고 넘어가자. 뭐 할까? 3개 중에 골라봐. 2번? 2번 갑시다. 자 309번에 2번이요. 이게 다 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려. 아 절대값이 있구나. 가자. 자 갑니다. 연립부등식이니까 빼고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얘가 0보다는 커야 되지. 그러면 x는 3이면 안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x가 3이면 안 되고 이거 같은데? x가 3이면 안 되고 70 이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3 하나는 빠져야 돼요. 이 범위에서.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밑이 2니까 자연스럽게 결합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복잡하다. 복잡하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똑같은 얘기. 이거 진수 줘. 되게 조심해. 그러니까 x가 지금 양수가 돼야 되지 않나? 진수 조건. x 양수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양수 조건 때문에 이거만 된다고. 그러면 생각해봐. 야, 그럼 이건 당연히 안 되네. 이건 당연히 x는 3이 될 수 없지. 왜냐면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얘는 그냥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x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 이거 같은데?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교집합을 따지는 답이 맞나? 맞죠? 그쵸? 설명 다 따라왔니? 연립부등식 차라리 6번을 갑시다. 5분 남았어요. 5분. 자, 좀만 참고 저기 6번이랑 이렇게 하자. 저기 6번이랑 밑에 발전 있지? 발전 하나만 하고 맞추는 걸로 합시다. 2개만 할게요. 한 장 넘기면 이제 활용 나오는데 뭐 화석의 나이 구획 이건 진짜 이거 너네가 알아서 하시고, 대신에 요거는 요거는 조금 좋은데 그 마플 보충 괜찮거든? 마플 보충? 여기 한 장을 더 하면 되게 좋은데. 여기는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여기 한 장 내용은 되게 좋은데 지금 여기까지 못하니까 내일 뭐 여기만 좀 뭐 프린트로 뽑아준다라든지. 야, 그럼 그거 하나만 얘기해봐. 어쨌든 내일은 저기 이건 안 갖고 올 거지? 다 같이 합의를 보자고. 안 갖고 올 거죠? 혹시라도 이 부분이 필요하면은 그냥 프린트로 뽑아서 줄게요. 그럼 괜찮지? 필요하면 프린트로 뽑아서 줄 테니까 내일은 RPM만 들고 오면 된다. 그리고 6번 갑시다. 그리고 내일 저기 1시에요. 1시 2시 아니고 1시. 시간 오해하면 안 돼. 1시야. 자, 한 2문제 정도만 하고 마칠게요. 모든 실수 인데 2차 부등식, 그러니까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판별식 용수다. 위로 떠야 되니까. 이거 그냥 치환하지 말까? 치환하는 게 뭐 귀찮지? 익숙해지면 치환을 안 해도 돼. 치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치환을 안 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면 되지. 야, 끊었네. 조건. 괜찮지, 그치? 음수 아니니까. 조건 따져. 조건. 이건 뭐야? 딱 봐도 이거 치환하고 싶죠? 자, 몇 개만 하고 마십시다. 저거 뭐지? 저거? 이거. 꺼졌어. 헤드에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상관없어요. 이거만 풀면 되잖아.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그러면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치환을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치환을 할 건데, 어차피 t는 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 써도 괜찮아. 어차피 t는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t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2차 방정식으로 2차 부등식으로 해도 돼. 이거 풀면 돼요. 별거 아니지? 그럼 정리해서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아 힘들다.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저기 일단 여기 그 숙제만 좀 정할게요. 자 얘기만 하고만 치죠. 내일 상황을 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마플 특강에서 아니 그 마플 보충 있잖아. 뭐 미세 미지수가 있는 경우 뭐 교육과정 외라고 나와 있긴 하는데 내일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기를 조금 보는 걸로 하고요. 근데 아마 수투도 바빠서 그 미분계수 유형 다 잡아줘야 되지 않아? 미분계수 유형 잡아줘야 되고 내일 접선을 좀 나가야 돼. 접선. 자 어쨌든 설날 잘 보내고 뭐 내일 다시 보겠지만 숙제는 159쪽까지 알겠죠? 일단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일단은 159쪽 그리고 수토 숙제는 내일 생각합시다. 도장만 찍고 마치자. 159쪽이요. 루브 부등식은 너가 한번 쳐봐. 알겠죠? 자, 도장만 찍고 마치자. 자, 159쪽 159쪽 내일 봐. 고생했다. 오. 잘 가.